수학 문제 풀이할 때 답을 구하는 방법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부하면서 문제 풀이를 할 때 아는 문제인데 틀려본 경험 여러분도 있나요? 수학 개념 복구소 소장님과 문제 풀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학 개념 복구소 소장입니다. 학생들이 문제 풀이 한 것 확인할 때 아는데 틀리는 문제 많이 있나요? 풀이한 것을 확인했을 때 모두 잘했는데 마지막 답을 잘못 적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운 것을 아는 것은 맞지만 문제 풀이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학생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도 학생들에게 이렇게 풀이를 잘 했는데 왜 답은 이렇지? 하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봤을 때 문제를 잘못 봤다는 답을 많이 하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학생의 문제를 잘못 봤다는 답을 들어도 정말 문제를 잘못 본 것이 맞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풀이 과정은 맞았다면 문제를 잘못 본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어쩌다 정말 문제를 잘못 보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풀이를 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도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을 실수했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이런 이유로 틀리고 고치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학생들이 문제풀이를 할 때 어떤 순서로 답을 구하는지 지켜봅니다. 매 단원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그 배운 것을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라 문제를 이해한 후 그에 맞게 답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배운 것을 사용해서 답만 구하는 것인지 확인한 후에 후자일 경우에는 문제를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문제를 이해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신기한 것이 수학 문제는 잘 읽지 않고 계산하면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초등 과정에서 처음 사칙 연산을 배우고 관련 문제풀이가 덧셈 배울 때는 덧셈 위주로, 뺄셈 배울 때는 뺄셈 위주로 나왔던 경험이 학생들에게 수학 문제는 배운 연산법을 쓰면 답이 나온다로 입력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수학 문제를 볼 때 문제의 내용을 보지 않고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들을 위주로 계산 방법을 생각하고 답을 구하는 것 같아요. 문제를 보지 않고 답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학생들을 보면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교과서도 그렇고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도 그렇고 학년이 낮을수록 문제를 잘 읽지 않고 답을 구해도 맞을 수 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단원평가에 나오는 문제들을 봐도 그 단원에서 배운 것만 계산할 줄 알면 문제를 잘 읽지 않고 답을 구해서 80점은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험에 익숙해지면서 수학 문제를 잘 읽지 않아도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이 쌓이면서 문제를 잘 읽지 않아도 된다고 느낀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계산을 하려고 하면 지금 당장 배운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들의 답은 구해질 수 있겠지만 다른 단원에서 지금 배운 것을 연계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답을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분명 잘했던 것을 못하는 상황들, 꼭 수학 문제 풀이가 아니라도 있잖아요. 그건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문제일까요? 어쩌다 잠깐 깜빡했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 잠깐 기억이 나지 않는 것과 배운 기억만 갖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잘 읽지 않고 지금 배운 것을 사용해서 답을 구하는 것에만 급급한 경우 지금 배운 것에 대한 이해가 잘 되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답을 구했으니 다 알고 있다, 이해됐다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당장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잘하고 넘어가야 소위 말하는 구멍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를 잘 읽지 않는 학생들은 어떤 것을 주의해서 공부하면 좋을까요? 수학이라는 과목이 계산만 하는 과목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문제풀이를 할 때 문제를 읽고 이해하고 생각해서 방법을 찾는 과정이 어느 과목이나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특히 수학은 그냥 숫자 계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더더욱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에서 알려준 것들을 먼저 파악한 후 답을 구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서 식을 세우고 가장 마지막에 계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법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이거 팁 맞나요? 당연하지만 잘 되지 않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과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영어 지문을 해석할 때
하나씩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듯 수학 문제도 나온 내용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알려주거나 그냥 너는 글씨구나 하고 읽지 말고 그 의미를 생각하며 읽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줄 때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하는가 하고 현타가 오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글읽기 설명을 해줘야 하다니 그래도 그렇게 설명을 듣고 그대로 잘하면 뿌듯할 것 같습니다. 뿌듯함보다는 다행이다 하는 안도감이 더 큽니다. 방법을 잘 몰랐던 것이라면 배운 대로 연습해서 문제풀이를 하면 되니까요. 문제풀이를 할 때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우선 문제에 대한 이해가 잘 되었던 것이 맞는지 풀이 과정의 방향이 잘 잡혀 있는지 체크해보고 그것이 모두 맞는다면 연산 실수를 줄이기 위한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답은 맞지만 풀이 과정은 왜 그런 것인지 설명이 어렵다면 정말 문제를 잘 이해하고 풀이를 한 것인지 학생이 배운 것에 대한 정리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 나누었지 않나요? 맞아요. 중3 수학을 공부하는데 중1 수학 문제풀이를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비슷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이유에서 비롯되기보다는 복합적인 경우가 많다 보니 다른 듯 닮은 말씀들 드리게 되네요. 같은 이야기를 또 하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배운 것에 대한 이해를 해서 자기화시키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 문제를 차분하게 읽으면서 답을 구하기 위한 방법을 떠올렸을 때 내 안에서 알고 있는 무언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학생들이 문제를 잘 읽고 이해하면서 답을 구해서 실수를 줄이고 공부하는 능률이 오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다음에 또 봬요. 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수학 문제 풀이할 때 오늘 이야기 나눈 순서대로 하고 계셨나요? 혹시나 대충 감으로 푼다거나 찍었던 학생분들 차분하게 하나씩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